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1일 기사 세번째 기사 1404년 명 영락 2년 사헌부의 출근을 명하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2일 경호 첫번째 기사 조준, 하윤, 권근 및 여러 종친과 함께 무학에 가서 도읍할 땅을 보다. 조준, 하윤, 권근 및 이천호 등과 여러 종친이 호종하였다. 임금이 태상전에 나아가서 사조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3일 신미 첫번째 기사 태상전과 상황전에 보내 노루를 바치고 육선 들기를 청하다. 태상왕이 이에 따르고 노희봉에게 하교하였다. 내가 이미 육선을 들었으니 상황으로 하여금 또한 육선을 들도록 하라. 국왕도 또한 육선을 드는 것이 마땅하니 너가 왕에게 말하여 반드시 육선을 들도록 하라. 환경할 때 나를 보고자 하거든 반드시 소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4일 임신 첫번째 기사 한양과 무학 중에 어느 곳을 도읍으로 정할 만한 것인지를 의논하다. 의가가 무학에 이르니 임금이 중봉에 올라 사람을 시켜 백기를 한수가에 세우게 하고 사방을 둘러보기를 말하기를 여기가 도읍하기에 합당한 땅이다. 진산부원군이 말한 곳이 백기의 북쪽이라면 가히 도읍이 들어 앉을만 하다 하고 산을 내려오다가 대신대간 형조와 지리를 아는 자인 윤신달, 민중리, 유한우, 이양달, 이양 등을 모아 명당을 찾았다. 임금이 윤신달 등에게 이르기를 그리 것 없이 각기 자기 말을 다하도록 하라. 이 땅과 한양이 어느 것이 좋은가 하니 윤신달이 대답하기를 지리로 논한다면 한양의 전후에 석산이 험한데도 명당에 물이 끊어지니 도읍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참서로 고찰한다면 왕씨의 500년 뒤에 이 시가 나온다는 곳인데 이 말은 이미 허망하지 않았으니 그 책은 심히 믿을 만합니다. 이 시가 나오면 삼갑산 남쪽에 도읍을 만들고 반드시 북대로를 막을 것이라는데 지금 무학은 북쪽으로 대로가 있으니 그 참수와 바로 합치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눈앞에 세 강이 끌어당기기를 마눌과 같이 한다는데 이 땅에 세 강이 눈앞에 있으니 또한 참수와 합치합니다. 태성왕 때 이 땅을 얻지 못하여 한양에 도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니 유한우가 말하였다. 한양은 전후에 석산이 험한데도 명당에 물이 없으니 도읍할 수가 없습니다. 지리서에 말하기를 물의 흐름이 길지 않으면 사람이 반드시 끊긴다 하였으니 대개 불가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땅도 또한 규국에 바로 합치하지는 아니합니다. 민중리가 말하기를 도읍을 정하려고 한다면 천리 안쪽에 산수가 빙 둘러싸고 있는 곳은 모두 찾아보는 게 마땅합니다. 만약 삼각산에 올라가 사방으로 바라보고 명성지를 찾는다면 혹은 요행이 얻을런지요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또 이 땅의 규국을 말한다면 괜찮은가 하니 민중리가 대답하기를 이 땅도 또한 규국에 바로 합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외산이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고 이양이 말하기를 이 땅은 한양에 비하여 심히 좋습니다 하고 이양달이 말하기를 한양이 비록 명당에 물이 없다고 하나 관통교 이상에서는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전면에는 물이 사방으로 빙 둘러싸고 있으므로 웬만한 큼만 도읍할만합니다. 이 땅은 규국에 합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읍하려고 한다면 여기는 명당이 아니고 아래쪽에 명당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어찌 신도에 이미 이루어진 궁시를 싫어하고 이 풀이 우거진 땅을 좋아하여 다시 토목의 역사를 일으키겠는가. 다만 석산이 험하고 명당에 물이 끊어져 도읍하기에 불가한 까닭이다. 내가 지리서를 보니 말하기를 먼저 물을 보고 다음에 산을 보라 하였으니 만약 지리서를 쓰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쓴다면 명당은 물이 없는 곳이니 도읍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명확하다. 너희들이 모두 지리를 아는데 처음에 태상왕을 따라 도읍을 세울 때 어찌 이러한 까닭을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윤신달이 말하기를 신은 그때 마침 진상을 만나 능히 호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한
유한우가 말하기를 신등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단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 양달을 불러 말하였다. 너가 도읍을 세울 때 태상왕을 따라가서 명당이 물이 끊어지는 땅이어서 도읍을 세우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한양에 도읍을 세우고 크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켜서 부왕을 속였는가. 부왕이 신도에 계실 때 편찮아서 거의 위태하였으나 회복되었다. 살고 죽는 것은 대명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 후 병고가 여러 번 일어나고 하나도 좋은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송도에 환도한 것이다. 지금 나라 사람들은 내가 부왕의 도읍한 것을 버린다고 허물한다. 이 양달이 대답하기를 명당이 비록 물이 없다고 말하나 전면에 물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더군다나 그때 말을 다하고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신이 전단할 바가 못 되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앞에 있으면서도 억지로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다른 곳에서 자복하겠는가 하고 임금이 조준에게 묻기를 도읍을 세울 때 경은 재상이었다. 어찌하여 한양에 도읍을 세웠는가 하니 조준이 대답하기를 신은 지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또 일리를 내려가서 명당을 찾도록 하라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좋은 명당은 송도의 강안정 같은 것이니 이 명당은 송도의 수창군과 같습니다 하였다. 진산부원군은 하윤이고 규국은 도국 길지로 확정하는 범위 안의 땅을 말한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백백태자의 졸기. 제주에서 졸하였다. 백백태자는 고려 말에 제주에서 망명한 원나라 왕족인데 원나라의 운남 양왕의 아들로 1382년 우왕 8년에 7월 탐나로 망명하였다. 이후 양왕의 자손들이 명의에 의해 제주로 유배되자 그들과 같이 거처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돈점을 쳐서 도읍을 한양으로 결정하고 이궁을 짓도록 명하다. 드디어 향교동에 이궁을 짓도록 명하였다. 이날 새벽에 임금이 종묘의 문 밖에 나아가서 여러 사람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내가 송도에 있을 때 여러 번 수재와 한재의 이변이 있었으므로 하교하여 구원하였더니 정성 조준이야 신도로 환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자가 많았다. 그러나 신도도 또한 병고가 많았으므로 도읍을 정하지 못하여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이제 종묘에 들어가 송도와 신도와 무학을 고하고 그 힐륭을 점쳐 길한 대로 따라 도읍을 정하겠다. 도읍을 정한 뒤에는 비록 재변이 있더라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임금이 제학 김첨에게 묻기를 무슨 물건으로 점칠까 하니 대답하기를 종묘 안에서 척전할 수 없으니 시초로 점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초가 없고 또 요사이 세상에는 하지 않는 것이므로 알기가 쉽지 않으니 길흉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니 김과가 나와서 말하기를 점괘의 글은 의심나는 것이 많으므로 가히 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 또 척전도 또한 속된 일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또한 있었다. 고려 태조가 도읍을 정할 때 무슨 물건으로 하였는가 하니 조준이 말하기를 역시 척전을 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지금도 또한 척전이 좋겠다 하고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예배한 뒤에 완산군 이천우, 조화정선 조준, 대사원 김희선, 지신사 박성면, 사간 조휴를 거느리고 요당에 들어가 상황하고 꿇어앉아 이천우에게 명하여 반중에 척전하게 하니 신도는 이길 일흉이었고 송경과 무학은 모두 이흉 일길이었다. 임금이 나와 의논이 이에 정해지니 드디어 향교동 동쪽 가를 상지하여 이궁을 짓도록 명하고 어가를 돌이켜 광나루에 머물러 호종하는 대신과 더불어 말하였다. 나는 무학에 도읍하지 아니하였지만 후세에 반드시 도읍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척전은 동전을 던져서 점을 치는 일인데 척괴라고도 하는데 시초 대신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꺼번에 동전 셋을 던져 한 개가 뒷면이 나오고 두 개가 앞면이 나오면 단이라 하고 작대기가 하나 모양으로 표시되고 두 개가 뒷면이 나오면 한 개가 앞면이 나오면 탁이라 하여 작대기 두 개를 나란히 놓은 모양으로 표시하고 세 개가 모두 뒷면이 나오면 종이라 하여 0으로 표시하고 세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면 순이라 하여 X로 표시하는데 세 번 던져서 하나의 궤를 만들어 길흉을 판단하였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무지개가 서북방에 서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태상전 상왕전에서 내관을 보내어 임금에게 육순을 권하다. 의가가 임진에 머무니 태상전과 상왕전에서 내관을 보내어 육순을 권하였다. 임금이 곤도로 명령을 따랐으나 실상은 맛보지 아니하였다. 서울에 남아있던 의정부에서 연양을 베풀었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여 태상전에 헌수하고 비로소 육순을 들다. 태상전에 나아가 노루 2마리를 바치고 헌수하였다. 임금이 비로소 육순을 진허하였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1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의안대군 이화에게 육순을 하사하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1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정한 대로 태상전에 단일을 하려는 의식을 행하다. 의대를 드리고 헌수를 하여 지극히 즐거워하다가 밤에 파하였다. 이에 앞서 예조에서 태상전의 단일과 정조에 하려는 의식을 상정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태상전의 단인이라 하여 그 예를 행하였다. 태상왕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한양의 도읍을 정하였고 열처 인민을 청하여 얻었다니 효도함이 참으로 크도다 하였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1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유창, 김희선, 유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창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김희선으로 지의정부사를, 유양으로 참판사 평부사 겸 사헌부 대사원을 삼았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1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독소의 북이 저절로 세 차례나 울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1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임정을 보내어 여진인을 조선에 환속시킬 것을 명나라에 살해하게 하다. 10초 인민을 본국에 환속하게 하려 한 것을 살해하였다. 태종시록 8권 태종 4년 10월 1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반역죄로 탄핵된 이거의 이절을 고향인 진주로 내려보내다. 이거이와 그 아들 상당군 이저에게 명하여 그 고향 진주에 돌아가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의안대군 이화, 완산군 이천우 등을 불러 밀교하였다. 신사년의 조영무가 나에게 고하기를 신이 이거이의 집에 가니 이거이가 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의 부귀한 것이 이미 지극하나 종시 보존하기는 옛부터 어려우니 마땅히 일찍이 도모해야 한다. 상황은 사건을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금상은 아들이 많지만 어찌 다 우리들을 연휴하겠는가. 마땅히 이를 베어 없애고 상황을 섬기는 것이 가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를 듣고 조용무에게 경계하여 누설하지 말도록 한지 이미 4년이다. 이거이도 이미 늙었고 조용무도 또한 곧 늙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유고하면 이 말은 변별하기가 어렵다. 임금이 이거이를 권례에 비밀리 불러 조용무와 대질하여 변명하게 하고 유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다. 종친 이화와 공친 상락부원군 김사영 등 35인이 예골하여 이거이의 말을 변별하여 밝히도록 하고 또 유사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종친 공신 삼부 대간에게 명하여 대궐의 뜰에 모여 증거하도록 하여 듣도록 하였다. 이거이로 하여금 조용무와 대질하여 변명하게 하고 박성명을 시켜 이거이에게 묻기를 조용무와 더불어 이러한 말을 하였는가 하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두 아들이 부마가 되었고 신이 정승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한 바가 있어 이러한 말을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다음에 조용무에게 물으니 조용무가 대답하기를 신사년의 신이 이거의 집에 갔더니 이거이가 말하기를 우리들의 부귀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보존할 계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상의 여러 아들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인데 임금이 되면 반드시 우리들을 싫어하여 제거할 것이나 상황을 섬기는 것만 같지 못하다. 어린 아이들이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불편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거이가 조용무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 하니 조용무가 말하기를 그대가 있고 없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손해라고 이익되는 것이 있겠는가. 또 함께 같은 때에 공신이 되어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다. 다만 군신의 분수가 붕어의 사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대의 말을 주상에게 고한 것이다 하였다. 하윤이 말하기를 이미 알았으니 마땅히 속히 계달하여야겠다 하였다. 종친과 공신이 이거이를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하고 대사원 유양, 사간, 조유 등이 상언하였다. 전에 말하기를 임금과 어버이에게는 무장하여야 하니 만약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베는 것이다. 임금과 어버이에게는 무장하여야 하나 만약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베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이거이와 그 아들 이전은 성질이 본디 광망하고 또 배운 것도 없는데 성은을 특별히 받아 왕실에 연인하여 지위가 극품에 이르렀고 일가 친척이 아울러 현질에 포열하였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소심하고 근신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와 더불어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인데 생각이 여기는 미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지난번에 큰 재앙을 변을 당하여 이에 승추불사 조용무와 더불어 감히 불쾌한 말을 발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조일석에 나온 말이겠습니까? 원컨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이거이와 이저 등을 유사에 내려 그 까닭을 굴문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 만세토록 난신의 경계를 삼으소서. 임금이 다만 이거이에게 명하여 그 고향에 돌아가도록 하니 대간이 다시 대궐의 뜰에 서서 청하였다. 이거이는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만세의 법은 비록 인군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반드시 나를 불통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공신을 보존하고자 하여 이미 황천 후토에게 맹세하였다. 이거의 부자는 일찍이 큰 공이 있었으므로 죄를 가할 수는 없다 하니 유양이 말하기를 한때의 공으로 만세의 법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이거의 한 사람을 아끼고 자손 만대의 계책을 위하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한나라 고조처럼 사정을 없앤 뒤에야 왕업이 장구할 것을 가히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이는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가슴속에 쌓여서 말 가운데 나온 것이며 또 그 아들 이저도 또한 광망한 자이니 아울러 법대로 처치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보전하고자 하여 마음이 이미 정하여졌다. 경등이 비록 죄를 가하고자 하더라도 마침내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경등이 억지로 말한다면 내가 마땅히 문을 닫겠다. 또 이전은 처음에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 됨이 어리석지 아니하니 이거이가 유배되면 스스로 마땅히 아비를 따라서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하였다. 유양이 말하기를 진의 조돈이 도망하더라도 월경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허세자에게 약을 허락하더라도 먼저 마시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춘추에서는 오히려 대악으로 죄를 가하였습니다. 하물며 이거의 죄는 춘추에서 이른바 사람이 이를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귀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면 오로지 죄를 가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가 비록 이를 유배하고자 하더라도 신등이 장차 구속하고 보내지 아니하여 사람이 이를 다스릴 수 있다는 죄목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이가이가 이미 조용무와 더불어 말하였으니 어찌 그 아들 이저와 더불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저도 또한 사람이 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유양이 박승명에게 분개하여 말하기를 신등은 주상 앞에 직접 계달할 수 없지만 지시사도 또한 공신이니 어찌 주상에게 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니 박승명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상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하였다.
하윤이 말하기를 이거의 부자의 죄는 크다.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주상이 공신을 보존하고자 하신다면 부자를 한꺼번에 함께 유배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자를 한꺼번에 아울러 유배시키면 장차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때 바로 죽일 것이다 할 것이다. 이저의 유배는 비록 뒤에 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하였다. 공신 등은 모두 명령을 듣고 물 나왔었는데 박승명이 유양에게 사사로 말하기를 주상이 아침 일찍 나와서 정서를 들었으므로 인하여 심히 필요합니다. 다음 날을 기다려 끝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그때 밤이 이미 깊었으니 유양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정한 공신이 난적을 토제하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다만 함께 유배시키기를 청하니 신자의 도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유양 등이 무릇 7차례나 반복하였으나 청할 수가 없어서 물러났다. 밀교는 비밀리 교지를 내리미고 두 아들이 부마가 되었고 이거의 맏아들 이전은 태조의 맏딸 경신공주에게 장가들었으며 둘째 아들 이백강은 태종의 맏딸 정순공주에게 장가들었고 이전은 뒤에 이름을 이백경으로 고쳤다. 임금과 어버이에게는 무장하여야 하니 만약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베는 것이다. 이건 춘추 공량전에 나오는 말인데 장은 장차 난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야욕을 가진 자를 말하고 곧 임금과 어버이에게는 절대로 불온한 뜻을 품을 수 없으며 그러한 뜻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죽인다는 것이다. 조도는 춘추 때 진나라 사람이고 양공 때 중군의 장이 되어 국정을 장악하였고 양공이 졸하자 영공을 세웠으나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조도는 도망하여 다른 나라 망명길에 올랐는데 그가 아직 국경을 넘지 않았을 때 그의 부하 조천이 영공을 시해하여서 주나라에서 성공을 맞아 왕위에 앉혔다. 태사 동후는 조돈이 임금을 죽였다고 사책에 썼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18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종친, 공신 등이 여러 차례 이거의 부자의 죄를 청하다. 종친, 공신 3부 대간 형조가 예골하여 이고의 죄를 다시 정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공이 크므로 죄를 가할 수는 없다. 내가 보존하고자 하니 경 등이 비록 청하더라도 마침내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이화는 40인이 다시 청하여 4차례나 이르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법대로 이거의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죽이자는 것인가? 내가 공신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공신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하니 이화 등이 다시 청하지 아니하였다. 대감과 형조에서 상소하였다. 난신적자는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요 왕법에 마땅히 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이가 일찍이 임금을 업심여기는 마음을 쌓아서 감히 불쾌한 말을 바라였습니다. 왕실은 몰래 엿보고 그 변이 있을 것을 바랐습니다. 영성추부사 신조영무와 더불어 대지라에 변명할 때 말이 공안대에 이르렀으니 간사한 음모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헌단을 엿보고 참혹한 일을 깊이 꾀한 것은 심히 섬뜩하다 하겠습니다. 이저의 사람됨이 호활하고 교활하기가 그 아비보다 배나 되니 이거의 업무는 반드시 이저에게 힘입었을 것입니다. 이거이가 조영무와 더불어 오히려 큰 소리를 발하였으니 그 아들과 더불어 모의한 것을 밝게 알 수 있습니다. 옛날 고제가 자기를 살려준 은혜에 사정을 쓰지 아니하고 전공을 참수하여 보여서 한나라의 가업을 400년의 대업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왕법은 진실로 인주가 사정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는 오히려 이거의 부자의 전일의 공을 생각하여 머리를 보존하게 하여 고향에 안치하고자 하나 이것은 바로 고식적인 인해요. 종사 만세의 계책은 아닙니다.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깊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전하는 공신의 맹세하여 적은 글에 사직에 관계되는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법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하며 내가 감히 다스리지 않겠으니 오로지 그것을 자취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제 이거의 부자의 신하답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면 특히 왕법에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그 천지의 신기에게 언의를 저버리는 것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대의로 결단하여 이거의 부자를 극형에 처치하여 중해에 밝게 보여서 종사를
중의하고 왕법을 엄의하고 난적의 조짐을 막으시면 만세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진실로 공신을 보존하겠다 하여 이미 황천후토에게 맹세하였는데 만약 이의 부자를 죽인다면 나는 마땅히 천년을 마칠 수 없을 것이다. 무인년의 공은 오로지 이저에게 있고 경진년의 공은 오로지 이거이와 이저에게 있다. 또 사정으로 말한다면 이거의 아들 이백강은 나의 사이이다. 청하는 것이 비록 간절하고 지극하나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유양이 박승명을 시켜 임금에게 고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천하 만세에 함께하는 것이요 전하가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이거이의 죄에 간대하시니 신은 사직이 이로부터 위대로워질까 두렵습니다. 춘추의 법에는 난신적자는 사람이 뵐 수 있고 또 먼저 처벌하고 뒤에 아래는 뜻도 있습니다. 전하가 만약 끝내 들어주지 않으면 신은 마땅히 예법을 따르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이러한 말을 바라니 내 몸도 또한 보존할 수 없겠구려. 이거이를 진주에 유배하겠다 하니 유양이 말하기를 이러한 무리는 베는 것이 옳은데 어찌 동시에 내보낸 것을 아까워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부득이하여 이거이 부자로 하여금 진주에 돌아가게 하고 대언 노한을 시켜 이거이를 종로에서 위로하게 하고 대언 김과를 시켜 이제를 위로하게 하였다. 유양이 듣고 대궐들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영광스럽습니까? 또 대언 등은 모두 왕의 신하인데 난신적자에게 사신 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대언 등은 어찌 다시 청하지 아니하고 또 신등과 더불어 의논하고 난 뒤에 가지 않았습니까? 하니 박승명이 말하였다. 다시 청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조상이 강제하신 까닭으로 부득이하여 어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전공은 초나라 항우의 장수고 한나라 고조 유방이 일찍이 싸움터에서 크게 패하여 쫓기게 되었는데 그 형세가 잘못 위급하게 되니 유방이 그를 바짝 뒤쫓은 전공에게 애걸하여 목숨을 구했다. 그 후 한나라가 초나라를 멸망한 뒤에 전공이 고조를 뵙자 고조는 말하기를 후세에 남의 신하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전공을 본받지 말도록 하라고 전공을 배웠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태상왕께 헌수하고 이거의 부자이기를 고하다. 공신과 백관이 예골하여 이거의 부자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왕께서 일찍이 부르심이 있지 아니하였는데 금이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즉시 달려 나아가는 것이니 뒤에 듣겠다 하니 즉시 태상전에 나아갔다. 태상왕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왕이 일찍이 나와 더불어 격구하여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이를 죄 주려고 하여 이 때문에 부른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인하여 헌수하고 이에 이거의 일을 고하니 태상왕이 하늘을 쳐다보고 한참 동안 있다가 말하였다. 너의 마음으로 체결하였겠지만 회안이 이미 쫓겨났고 익안군이 이미 죽고 상왕이 출입하지 않으니 친척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몇 사람이냐. 일이 이루어질 때는 돕는 자가 많지만 일이 낭패할 때는 돕는 자가 적다. 사생지간에 돕는 자는 친척 같은 것이 없다. 너가 그들을 보존하면 국가의 재앙이나 천변 취계가 적어질 것이다. 이 일은 큰 것인데 나는 장차 큰 근심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임금이 감격하여 울다가 물러났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간 형조에서 이거이의 당녀로 남제를 탄핵하고 그의 집을 감시하다. 대간 형조에서 의정부 찬성자 남제를 탄핵하고 파수하여 지켰는데 이거이의 당녀라는 것이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2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남제를 탄핵한 삼성의 장무를 순금사에 하옥하다. 처음에 임금이 삼성의 장무인 장령 이치 정랑 조말생 정은 탁신 등을 불러 묻기를 찬성사 남제를 탄핵하고 파수하여 지키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이치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들으니 남제가 이거이와 더불어 어두운 밤에 상종하여 이저가 말하기를 내가 임금에게 사려어 나의 이상의 직을 남제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신등이 당녀라고 생각하여 이를 탄핵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묻기를 어두운 밤에 상종하였다면 며칠날 몇 시였는가?
이제가 나에게 살해여 그 직임을 풀어서 남자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누가 알고서 말한 것인가 하니 이치등이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유양이 뒤따라 이르러 말하였다. 이거이와 남자가 상종한 것은 날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가 직임을 풀어서 남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이제가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임금이 이저 등에게 묻기를 이것은 반드시 수청한 자가 있을 것이니 누구인가?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옥에 내리겠다 하니 유양이 말하기를 신이 바로 수청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말하였다. 애매한 일로 무거운 견책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가장 유감으로 여기는 것이다. 옛날 경이 울주 외인의 사고 때문에 무거운 견책을 받았는데 그때를 당하여 경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이치 등 사민을 순금사에 내리고 다시 유양에게 물은 유양의 대답은 여전하였다. 또 박승명과 더불어 말하기를 남자가 잠시 탄핵을 당하여 상수하지 못하는데 전하가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남자가 음모를 쓰는 것이 가히 두렵다는 것이니 사람을 시켜 전하의 기거를 엿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신사는 어찌 이와 같은 일을 계달하지 않습니까? 하니 박성명이 계문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에게 말하겠는가? 어제 늦게 황궁할 때 우연히 얻어들었을 뿐이다. 애매한 일로 대신에 탄핵하는 것은 그르다 하고 대사원에게 명하여 집에 물러가도록 하니 유양이 말하였다. 신이 수청하였으므로 즉시 옥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삼성의 장문은 이미 하옥되었다. 말이 경에게 미치면 경도 들어갈 것이다 하니 유양이 말하기를 신이 행수로서 이 일을 수청하였는데 장무 무리는 하옥되고 신이 집에 나가는 것은 그릇됩니다. 어찌 반드시 말이 마친 뒤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이 공신으로서 옥에 나아가려 하는 것은 나를 돕는 소위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 말라. 사간 조휴 안성 지형조사 정력 지비 윤수 지사간원사 윤향 형조의랑 서선 이화 지평 허모 이임 형조좌랑 송면 이형 등이 예고를 하여 청하였다. 신 등이 장무 등과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이를 말하였는데 장무 등이 홀로 화옥되었으니 신 등은 모두 옥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무가 이미 화옥되었으니 잠정적으로 또한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유양이 조유 등 13인을 거느리고 다시 옥에 나아가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강제로 유양에게 말하지 말고 물러가도록 명령하여 유양이 나갔다. 조유 등 13인이 다시 옥에 나아가기를 청하였다. 신 등이 큰 일을 가지고 상수하여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윤하지 않으시고 지엽적인 일로 신 등에게 죄를 가하니 이것이 신 등이 실망하는 바입니다. 만약 환이 드러난 일을 가지고 법을 굽혀 이같이 하신다면 조선의 사직이 어찌 이로부터 위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절향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그러게 여겨 물러가게 하는 것인데 어찌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같이 말이 많은가 하니 조유가 말하였다. 신등은 전하가 그러다고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의 하시는 바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감히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이 강제로 집에 물러가도록 하였다. 삼성 사음부 사관원과 형조를 말하고 이상은 찬성의 직위이고 절함은 한나라 성제 때 괴리령 주운이 안창후 장우를 참할 것을 청하였는데 성제가 대노하여 주운을 죽이고자 하여 어사로 하여금 끌어내리게 하니 주운이 전의 난간에 붙들고 버티고 서서 계속 가는하다가 난간이 떨어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고사로 곧 임금이 물리쳐도 끝까지 버티고 가는하는 사람을 말한다.